오후 무렵 게임이 좋아서 전공도 게임 개발학과를 선택한 26세 청년. 현재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또 구현되는지 직접 깨닫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거기엔 이 회사 인턴 교육 프로그램의 도움이 컸습니다. 첫째로 이제 업계 전반에 대한 교육이죠. 이제 게임에 대한 이해, 게임 업계에 대한 이해, 용어의 교육 등 이런 교육이 우선 있겠고요. 이런 교육이 끝나게 되면은 실제로 개발하는 팀에 소속되어서 코딩을 해본다든지 아트면은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하면서 직접 배우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인턴 교육 자체의 목적이 게임 업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복사라든지 이런 잔심부름만 시켜서는 이 제도에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게 저희 회사에서는 편할 수는 있지만은 저희 회사에서 바라는 건 그게 아니라 이런 업계에 좀 더 많은 꿈을 갖고 도전해 주길 바라고 그걸 지원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수영 씨의 꿈은 인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 회사와 인연을 맺고 훌륭한 게임 개발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인턴뿐만이 아니라 정직원으로도 전환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나오는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이처럼 일자리를 미리 체험해 직무 능력을 쌓고 추후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턴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일부에선 인턴을 일회용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24살인 강미정 씨는 지난 5월 한 소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정규직으로도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면접을 갔더니 인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있다고 그때 들었어요. 처음에 그럼 정규직으로 들어가려고 갔던 건데 갔더니 회사에서 인턴을 제안한 거네요. 실망이 없진 않았지만 조금만 참고 버텨보자 다짐했다는 강 씨.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보통 큰 기업 같은 데는 인턴 사원을 뽑으면은 인턴 기간을 두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뭔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인턴 교육을. 근데 이쪽은 중소기업이기도 했고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없었고요. 인수인계 해줄 사람이 시간이 별로 없다고 신입인데 이제 한꺼번에 수십 가지 업무를 알려줬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날에 알려줬는데 왜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 얘기할 거라고 알아서 잘하라고 이런 식으로. 심지어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허드렛 일이나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매일 창고에서 물건 나르고 15kg 정도 이상이 되는 택배 박스 같은 것도 들어다가 옮기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다른 직원들 가족 보험료 청구하는 서류까지 보내는 일까지 시키더라고요. 몇몇 직원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저한테 시키고 자기들 앉아서 인터넷 서핑한다던가 휴대폰 게임하고 그랬었어요. 일부 인신공격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에 또 회사 다닐 수나 있겠냐. 너는 몇 개월 뒤에 여기 없을 거다. 이런 식의 협박도 있었고요. 시도 때도 없이 학벌과 외모를 비하하는 인신공격도 있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강 씨는 결국 3개월의 인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합니다. 회사가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처음이니까 일 배울 때는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았고. 일반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인턴들에게 시키고 저임금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B호텔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인턴을 대거 채용합니다. 대외적으로 이들 인턴의 신분은 현장 실습생. 하지만 주어진 업무는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했는데요. 당연히 교육은 뒷전이었습니다. 일부 이제 호텔 리조트 등에서는 실습생으로 근로자를 대체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근로자와 함께 사용을 하면서 연장 근로
야간 근로를 하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텔들이 이런 식으로 인턴들을 부리며 지급한 월급은 30만 원. 정규직이나 계약직 대신 임금이 싼 인턴을 뽑아 일을 시킨 겁니다. 인턴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은 패션, 미용 등 실습이 중요하고 도제 시스템이 강한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한 대형 프랜차이즈 피부 미용실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는 김희정 씨는 2달간 하루 11시간씩 꼬박 일했습니다. 하는 일은 이제 마사지를 배웠지만 이제 저보다는 선배님들이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막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의 밥하거나 청소하거나 선배님들 마사지 하고 나오시면 바로 밥할 수 있게 뭐 밥을 미리 해놓는다거나. 실습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본인의 분야와 관련 없는 업무는 실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정 씨가 했던 일 중 피부 미용실에서 사용된 도구나 수건 등을 세척하는 일은 실습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밥을 한다는 건 실습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실습보다 잡무를 하는 시간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이정 씨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저는 그래도 배우고라도 나왔잖아요. 근데 보통 다른 친구들은 거의 마사지를 할 기회는 별로 없어요. 손님을 만날 기회는 별로 없고요. 거의 그런 일을 한다고 보면 되죠. 쉬지 않고 11시간을 일한 후 초과 근무를 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언제 출근을 하고 언제 퇴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초과 근무 같은 거를 안 하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11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손님이 조금 늦게 오시면 제가 그 손님이 가실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초과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